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주변국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난민 발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친구들의 대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 지구촌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살짝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인간이 있는 한 평화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이 있는 이상 평화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암담한 이야기지만 평화가 올 수 없다 생각할 수 있고요. 비관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주 극도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아주 막강한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힘이 있으면 평화가 올 수 있다. 그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성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인류애가 있으면 가능하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있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뭐가 정답이고 뭐가 맞고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든지 지구촌 갈등이 지속되는 까닭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걸 보면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강력한 법이 없기 때문이야.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법. 국가 안에서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그냥 국내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로 나가서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해요. 국내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국제법. 국제법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법.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는 그런 강력한 국제법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를 부재라고 쓸게요. 강력한 국제법의 부재. 국제법이 아주 강력하게 있으면 다들 지켜야 하니까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는 국가별로 또는 국가 안에서도 각 집단별로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내 생각만 맞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화는 찾아오기 힘들겠죠. 강대국들이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나라를 이용해서 이익만 얻으려 하기 때문이야. 강대국과 이 어려운 나라, 약소국이라고 할게요. 강대국과 약소국은 이미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요. 강대국은 돈도 많고 힘도 센데 약소국은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출발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강대국들이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식민 지배를 얘기하겠죠. 비인도적인 식민 지배.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그런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빈부격차를,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거는 식민 지배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속되는 불평등. 일단 식민지와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 이렇게 처음부터 나뉜 거예요. 위아래가 정해진 거예요. 강대국이 위, 약소국이 아래.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강대국이 이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갑질하는 거죠. 마지막.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쌓인 미움과 갈등이 커서 화해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이거는 갈등의 지나친 지속. 너무 오래돼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자,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 지속의 원인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해결하면 갈등도 해결되겠죠. 갈등 지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약간 비추어서 힌트를 얻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국제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력한 국제법을 만들면 돼요. 선생님이 오늘 노트 정리를 같이 할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은 그냥 동그라미 쳐서 그려도 되는데, 자, 가운데다가 지구촌 갈등의 지속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일게요. 지구촌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원인으로 아까 첫 번째 강력한 국제법이 없음,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또 강대국이 과거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고 약소국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기주의,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지구촌 갈등의 지속 원인을 4가지 정도 붙였습니다. 이렇게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강력한 국제법이 없다. 그러면 국제법을 만들어야겠죠? 국제법을 제정한다. 이렇게는 해결법. 강력한 국제법을 제정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법의 내용이 되겠죠? 아무리 힘이 센 국가여도 이 국제법에는 따라야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 요거는 일단 서로 조금씩 화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화해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대화를 시도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약간 이상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해결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함. 어떤 국가 둘이서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 또는 나이지리아처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없고 너무 종교랑 인종이랑 모든 게 달라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런 경우에는 교류하는 게 중요해요. 교류해보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장을 마련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117쪽을 잠깐 보면 이렇게
언어, 민족, 종교가 서로 다른 25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서로 지금 협력하지 못하는 상태죠. 이 상태라면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조금씩 이 종족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씩 조금씩 교류하고 이해하고, 아, 여기에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여기에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여기에 종교도 알 수 있고, 점차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너네 한 나라야 하고 묶어놔 버리니까 이 안에서 골마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면서 통합이 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줘야 하고요. 또 강대국이 과거의 잘못을 회피하고 약소국을 이용하려 한다. 이거는 국제법 제정으로 살짝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요거랑 요거의 동시 해결책이니까 이 가운데다 붙이면 되겠네요. 가운데다 붙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했을 때 해결책은 또 사랑에서 찾을 수 있겠죠. 사랑과 인류애, 여기다가 붙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 문제랑 이 문제의 동시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인류애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강대국은 약소국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약소국은 그걸 용서하고, 그러면 이상적이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대국의 약소국 이용하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하나를 적을게요. 추가. 불평등이 해소되지가 않아서 발전 격차가 점점 커진다. 이런 문제를 또 낳을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갈등 지속의 원인으로 이렇게 4개를 교과서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또 이거는 이렇게, 또 이거와 이거는 이렇게, 이거와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잇이 없으면 그냥 요거를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하고 다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규민이네 반 친구들은 지구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했다. 토의한 결과를 이제 실천을 하는데요. 어떻게 실천할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홍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길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세 번째,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실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쉽고 중요한 거죠. 지구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그 다음, 누리 소통망 서비스이고 SNS죠. 지구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SNS로 여러 나라에 요청하기. 이게 저번 시간에 그 시리아 내전에서 알라베드, 이 어린이가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지구촌 갈등은 관련 있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면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항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다음은 지구촌 갈등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공익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의미를 살린 광고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 자, 광고 포스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이재석이라는 분이 만든 광고예요. 이재석이라는 분이 광고 만드는 분인데
되게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광고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외국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 포스터도 엄청나게 유명한 포스터인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길쭉한 총을 쏘는 군인의 사진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전봇대 같은 곳에 둥그렇게 감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총을 겨누는데 여기는 사실 다른 사람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설치를 했더니 결국 누굴 겨누어요? 자기 자신을 겨누더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해하면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글자로 지구촌 갈등을 줄이자,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런 시각 이미지 하나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광고구나 하고, 이거랑 비슷한 광고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모두 수류탄을 던지는 거, 또 미사일 날리는 거, 이게 다 길쭉한 종이를 동그랗게 감으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공익광고의 의미를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총이라는 무기, 또 선생님이 보여준 거에서는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포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총을 사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총을 쏜 본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이런 이 의미가 잘 드러나게 광고에 문구를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사실 뿌린 대로 거두리라가 참 좋죠. 그러니까 제목일 거고, 나는 그냥 자업자득.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을 뱉으면 결국 내 얼굴에 침이 떨어질 테니까. 전쟁은 누워서 침 뱉기. 남을 나를 해치는 것. 여러분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오늘 공책 정리는 이 활동으로 대신 할게요. 요거 위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